자, 확률 분포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세한 얘기는 뭐 개념 원리나 아니면은 그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문제집이니까 정리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확률 분포를 보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고. 근데 이산 확률 변수는 표로 표현이 되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용어를 좀 보면 확률 변수는 x 값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표를 나타냈을 때 여기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 그래. 여기 있는 거를 확률 변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확률 분포표,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는 톡톡톡 끊어져 있는 거,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그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쭉 이어져 있는 거. 예를 들어 몸무게라든지 뭐 저기 뭐냐 거리라든지.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는 x가 이렇게 뭐 몇 개, 몇 개, 몇 개 물어볼 수 있지만 연속 확률 변수는 그렇게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로 물어보는 게 연속 확률 변수.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저기 뭐냐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풀면은 이해가 돼요. 여하튼 연속 확률 변수는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확률 변수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중요한 건 표, 확률 분포 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이산 확률 변수는 뭐를 만드는 게 좋다? 확률 분포 표. 그러니까 두 가지로 주어져 이렇게 확률 분포표로 주어지는 경우와 혹은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서 일단 확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 P의 X가 A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X가 A일 때의 확률. 예를 들어서 앞면을 던져. 아니 앞면이 아니라 동전을 3개를 던져. 이때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앞면을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앞면의 개수를 그럼 앞면의 개수가 0개,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때 이거를 물어본단 말이야. P의 X가 0일 때의 확률, X가 1일 때의 확률, 혹은 X가 뭐 1부터 3까지, 그러면 뭐 1, 2, 3 이렇게 확률.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x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려. 뭐 어떠한 f의 x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해서 x에다 1 집어넣으면 확률이 나오고 x에다 2 집어넣으면 확률이 나오고 x에다 3 집어넣으면 확률이 나오고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렇게 표로 보세요. 0이었을 때 4분의 1, 1이었을 때 2분의 1, 2였을 때 4분의 1. 그러면 바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확률 분포표로 나타낼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근데 확률 질량 함수는 그렇게 많이 뭐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로 고쳐야 돼? 확률 분포표로 고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가 목적인데 확률 질량 함수보다는 확률 질량 함수로 나오면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확률 분포 표로 어쨌든 고쳐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뭘 구해야 된다? 확률 분포 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률 분포표의 특징은 뭐냐? 확률은 항상 0부터 1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게 0부터 1까지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다 더하면 항상 합계가 1이어야 돼. 이해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은 여기를 다 더해주면 돼. 이산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 동전 두 개를 던져. 이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확률 변수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확률 분포표를 만들 건데 확률 분포표를 만들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먼저 x를 구하라 이거. 확률 변수 x를. 그러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동전을 몇 개 던졌다고? 동전을 2개 던졌으니까 이때 x가 될 수 있는 값이 0, 1, 2밖에 없겠죠. 동전 앞면이 0개 나오거나 1개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맥시멈 2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x가 0이거나 1이거나 2, 1 그러한 확률. 그랬을 때 확률. 그러면 0이었을 때 확률.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서 우리가 동전을 2번 던지면 앞 혹은 앞, 뒤 혹은 뒤, 앞 또는 뒤, 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때 앞면이 안 나와야 돼. 앞면이 안 나와야 돼. 한 가지 경우지. 그러니까 4분의 1. 앞면이 하나 나와. 그럼 여기죠, 여기. 4분의 2. 앞면이 2개 나와. 4분의 1이죠. 그래서 합계는 어떻게 된다?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확률 분포표입니다. 이걸 확률 밀도 함수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독립시행으로 해서 뭐 한 번 나오면 2C 0에 2분의 1의 x승 2분의 1의 x승 2분의 1의 2-x승 이렇게 fx 어떠한 식으로 나타내 버리는 거를 밀도 함수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잘 써먹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구할 일은 그렇게 없을까? 시험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 굳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부 뭐를 표현하라고? 확률 분포표를 구해서 대답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확률 분포표를 구하세요. 문제 보자고. 페이지 53쪽 봅시다.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꺼내. 그랬을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뭐가 나올 수가 있겠지? 흰 공이 2개 있으니까 공을 2개를 꺼냈습니다. 공 2개를 꺼냈으니까 흰 공이 0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표로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여기 걔는 무조건 이래야 되고 자 어떻게 해야 되지?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6개 중에 2개를 뽑아. 분해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6개 중에 2개를 뽑으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0개가 나올 확률. 그러면 뭐만 뽑아야 돼? 검은 공만 뽑아야 되겠죠. 또는 62분의 이번에는 1개가 나와 흰 공이.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으면 되겠고 62에 이번에는 흰 공이 2개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 62 계산 어떻게 돼? 6, 5, 2, 1, 3, 5, 15 15분의 4C2 하면 어떻게 되죠? 4C2 4 3 2 1 약분 2, 3은 6 얘는 2C1이 2고 2, 4, 8 얘는 2C1 이렇게 되지. 그럼 더하면 14, 15, 1 딱 맞죠? 확률 분포표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확률 분포표 만드세요. 그랬을 때 P의 X, 즉 X 확률 변수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즉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하라. 그럼 P가 1일 확률 또는 2일 확률 그렇게 나오겠지. 이 두 개밖에 없겠지. 그럼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하라 이거. 그러면 15분의 9 약분하면 5분의 3 우리가 찾는 답은 3번 이렇게 된다 이거지. 확률 분포표를 가급적이면 꼭 구하세요. 확률 분포표. 물론 이 문제에서는 그냥 P1 더하기 이렇게 그냥 바로 풀어도 됩니다. P의 X가 1 더하기 P의 X가 2 그러니까 흰 공이 1개 나오거나 2개 나올 확률.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흰 공이 하나 나왔다. 2C1 곱하기 4C1 더하기 6C2분의
EC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해도 돼요. 자, 유제 1번 보자고. 남학생 4명, 여학생 5명 구성되어 있는 국제 교류 동아리이므로 교류자 3명을 선발할 때 선발되는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3명을 선발한다 그랬으니까 여학생은 몇 명이거나 0명 또는 1명 또는 2명 또는 3명 이렇게 해서 표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뭐를 구하래? P의 X가 1보다 적거나 같을. 그러면 P의 X가 뭐이거나 0이거나 또는 1이거나 그치? 확률 변수가 1보다 적을 확률이니까 확률 변수가 0 또는 1. 이게 무슨 말? 여자가 안 뽑히거나 여자가 한 명 뽑혀라. 총 몇 명 중에서 9명 중에서 9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데 3명을 뽑는데 여자가 안 뽑혀. 그러면 남자만 뽑아. 더하기 9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여자 1명을 뽑아야 돼. 그럼 남자는 몇 명을 뽑아야 돼? 남자는 2명 뽑고 여자는 1명 뽑자 이거죠. 9C3 계산해볼까? 9, 8, 7 나누기 3, 2, 1 3, 3은 9 2, 4 4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3 곱하기 4 곱하기 7 그거 분의 4 더하기 얘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4 곱하기 7 이거에 4C2가 4, 3, 2, 1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 2, 3은 6 곱하기 5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얼마야? 3, 4, 7 이거에 4 더하기 30, 34 그럼 약분하면 17, 2 6, 7에 42분의 17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시 50쪽으로 와서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 그러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구할 건데 평균을 우리는 2x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m 이렇게 쓰기도 해요. 평균을. 그러니까 x의 기대값, 평균이나 기대값이나 똑같아. 이건 보통 평균을 나타낼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평균이 m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분산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워. 분산을 어떻게 배우냐면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편차들은 어떻게 되냐면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한 거를 편차들이라고 합니다. 편차. 이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뭐라 그래? 분산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2x 제곱에서 2x의 제곱을 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량들을 제곱한 것, 즉 확률 변수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확률 변수들을 제곱해요. 확률 변수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언뜻 이해 안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 이렇게 분산 루트 분산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봅시다 한번. 자 여기에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용하자고? 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표를 항상 이용하라고. 확률 분포표를 구해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 확률 분포표 구했었잖아 우리. 요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x가 뭐 x1 있고 x2 있고 점점점 xn 있어서 여기 개 이렇게 되고 확률이 여기 p1 x1일 확률이 p1 x2일 확률이 p2 점점점 pn 전부 더하면 1 이렇게 되겠지? 이때 2x는 어떻게 되느냐? 2x 평균은 이 둘이 곱해버려. 그러니까 x1 p1 더하기 x2 p2 점점점 xn pn 이렇게 하면 평균이 되고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2x 제곱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다 제곱시켜. x1의 제곱, x2의 제곱, 점점점 x1의 제곱.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고 이것들의 평균. 이것들의 평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하고 이거 곱해야 되겠지. x2 p1, x1의 제곱, x2의 제곱 p2, 점점점 xn의 제곱 pn.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에서 이게 그러니까 뭐야? 2x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 이것들을 제곱한 것들의 평균. 이해됩니까?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 그러니까 분산은 반드시 뭐를 구해야 되냐?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하지 않고 분산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우리가 분산을 안 써먹어. 표준 편차를 써먹어. 그런데 분산을 왜 구하느냐?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반드시 분산이 구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을 루트 시켜버리면 그러면 표준 편차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자, 요거 이쪽 우리 요거 아까 요거를 한번 가지고 연습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주어졌다 해보자. 확률 분포표가 여기 x가 있고 p가 있는데 0, 1, 2, 개 1, 아까 여기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평균 구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이 둘을 곱해. 그러면 0이죠? 이 둘을 곱해.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약분 2분의 1 1이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거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이거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더하면 1이죠? 0은 더 하나 많아. 자, 그 다음에 분산.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를 제곱해. 0, 1, 4. 그래서 그것들의 평균 0 곱하기 4분의 1 0이죠. 그 다음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에서 뭐를 빼냐? 1의 제곱. 가끔 이걸 잊어버리는 애들이 있어. 이것만이 이게 분산인 줄 알아. 안 그렇죠?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그러니까 공식을 꼭 써놓으세요. 2x 제곱에서 2x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어떻게 되니? 얘가 1, 이게 1이죠? 1에서 빼니까 2분의 1이 되지. 그 다음에 시그마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거의 한 60% 70%예요. 알겠습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과정이 이 확률 지금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거의 60% 그렇게 반절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각각의 x들의 a 배해서 2를 더해주면 즉 각각의 a 배해서 2배를 더해주면 얘는 평균도 a 배해서 b 더해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산은 안 그래요.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세한 거를 알고 싶으면 개념 원리나 아니면 저기 뭐냐 그 개념을 우리가 개념을 앞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분산이 어떤 의미이고 평균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 공식이 이해가 돼. 안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절대값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 아니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확률 분포 표를 보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꼭 외워놔야 돼. 선생님 너무 많은데요? 아니야. 이게 확률의 반절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면 통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럼 문제 보자고. 페이지 53쪽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자? 확률 분포표를 구하세요. 확률 분포표. x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1, 2, 3, 4 이렇게 됐대. 그리고 걔는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가 지금 여기 p가 x에다 1 집어넣으면 확률이 1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10분의 x 그러니까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그래서 1부터 이렇게 더하면 1이 되고 이때 확률 2x를 구하해라. 2x는 10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0분의 2는 4 10분의 2이 곱하면 3, 3은 9 10분의 4, 4, 16 그럼 이렇게 하면은 10, 20이니까 10분의 30 그래서 약분하면 3 그래서 평균은 3 그 다음에 분산 Vx는 어떻게 구하라? 이걸 일단 제곱시켜 여기다가 제곱시키면 1, 2는 4, 3, 3은 9, 4, 4, 16 그래서 여기에 10분의 2이 곱하면 1 더하기 10분의 2이 곱하면 8 10분의 2이 곱하면 9, 3, 27 10분의 2이 곱하면 4, 6에 24, 64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2x 제곱에서 2x 평균의 제곱 평균을 구했습니다. 평균의 제곱 됐어요? 자 이거 계산해 보자고. 얘하고 얘 더하면 65 이렇게 더하면 35 더하면 100 그러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10 빼기 3, 3은 9 그래서 1 그러니까 분산도 1이 나왔어요. 분산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를 구하래? 평균과 분산을 더하래. 평균 구했잖아?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3이잖아. 3 더하기 분산 1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연습하세요. 이걸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2번 그렇게 해보자고. 6이 앞으로 나와. 아까 2의 ax 플러스 b는 a의 2x 플러스 b. 하지만 분산은 b를 잡아먹어. 그래서 a 제곱. 분산을 한 중에 제곱이 나오니까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돼?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구하라는 게 얼마야? 6 2의 x 더하기 1 더하기 3, 3은 9 vx 그럼 우리는 평균과 일단 분산을 구하자. 이 표를 가지고 그러면 평균을 구해보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더하기 6 곱하기 이렇게 근데 뭐 6으로 통분해서 하자. 6분의 3 12 3 그러면 6 18 그러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 이걸 제곱시키라고 여기를 제곱시키세요. 제곱시키면 1 2는 4 3 3은 9 그래서 vx는 공식 한번 생각해 볼까? 2x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데 이미 평균은 구해놨고 그러면 x들을 제곱시킨 것들의 평균이니까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9분의 1 9 곱하기 6분의 1 통분 6으로 3 8 9 그럼 얼마야? 이게 12 20 이렇게 돼요? 맞아요? 여기가 얼마야? 8 17 20 6분의 20 약분 3분의 10 에서 뭐를 빼야 돼? 3분의 10에서 뭐를 빼야 돼? 3, 3은 3 2x 제곱 맞죠? 6
아, 근데 왜 여기가 6이야? 잠깐만. 다시,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했잖아, 지금.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골치 아파지는데. 여기가 6이 아니고, 여기가 2잖아요. 그쵸? 근데 왜 6이라고 했을까? 그럼 6분의 어떻게 되니? 여기가 3. 그 다음에 2배, 4. 더하기 3. 그럼 6분의 얼마? 6분의 10. 그래서 얼마? 3분의 5.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vx를 구하자 이거지. vx는 2x들의 제곱의 평균에서 2x의 제곱을 빼자. 그렇게 됐으니까 얘들을 제곱시키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6분의 9. 그러면 6분의 이렇게 하면 얼마야? 6분의 3 더하기 8 더하기 9니까 12, 20, 6분의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3분의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3분의 10에서 제곱 9분의 25 빼라 이거죠. 그럼 얼마야? 9분의 30에서 9분의 25를 빼니까 9분의 5 이렇게 될 거야. 분산이.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6 곱하기 2x 3분의 5 더하기 1 플러스 9 곱하기 9분의 5. 그럼 약분하면 2, 5, 10, 11 더하기 5 해서 16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만 좀 잘하면 되죠. 자, 다시 이항 분포 봅시다. 자, 이항 분포라는 거는 확률이 거의 뭐 독립시행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독립시행 확률이 이렇게 되죠. NCR에 P의 R승, Q의 N-R승. 질량함수를 그걸로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이항 분포를 이렇게 씁니다. NP. 그러면 요 N은 시행 횟수를 몇 번 던졌냐? 이거는 한 번 던졌을 때 확률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또 뭐를 구해야 돼? 그쵸? 평균. 평균은 NP 이렇게 외워야 돼요. 분산 NPQ 외우고 Q가 1-P. 근데 우리는 그냥 NPQ 1-P를 Q라고 해서 외우는 게 낫죠. 시그마 X는 루트 NPQ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확률 변수 여기 이항 분포가 B의 18의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18번 던지는데 한 번 던질 때 확률이 3분의 1이었을 때 그때 평균을 구하해라. 그러면 EX는 NP, VX는 NPQ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야? 6이죠. 이게 6 곱하기 3분의 2니까 약분하면 4가 되지. 그러면 시그마 x는 2다. 그래서 페이지 54쪽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36번 던져 5의 약수가 뭐죠? 2라고 5죠? 그러면 전체 6가지 경우수에 2가지가 나왔으니까 이거의 확률 P는 어떻게 돼? 6분의 2. 그래서 B에 몇 번? 36번에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확률 변수를 x라고 하자. 이때 2x 제곱을 구하라. 2x 제곱을 구하라네. 그럼 2x 제곱은 뭐가 들어가? 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 공식을 써보면 2x 제곱 빼기 2x의 제곱 이게 분산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2x 제곱은 어떻게 되니? vx에다가 2x를 제곱한 거. 그러면 vx는 np죠. np 3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npq 더하기
평균은 NP 36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마무리 해보면 66에 36이 12. 얘는 어떻게 돼? 12제곱 144. 그래서 260 아니 156 이렇게 답하면 되겠. 152 아니 얼마죠? 3분의 1이니까. 아, 이거 또 계산이 여기가 8이네. 그쵸? 8. 9자는 3, 3은 9, 4, 4, 2, 8.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152. 그래서 답은 152. 자, 그래도 이항분포는 계산이 좀, 아니, 공식이 좀 쉽지? 확률 변수 여기 봅시다. 이항분포로 주어져 있대. 그러면, V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4의, 2V가 4의 VX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지? 뭐, 우리 V의 AX 더하기 B는 A제곱 VX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이다. 그러니까 VX는 뭐다? 5다. 그럼 VX는 어떻게 되냐? NPQ, NP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약분되고 66에 36. 그래서 N은 뭐다? 36이다. 그래서 B에 36 6분의 1 여기에서 EX를 구하해라. NP니까 36 곱하기 6분의 1 하면 6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연속 확률 분포를 보자. 연속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연속 확률 밀도 함수는 P에 이렇게 뭘로 물어봐? 그래프로 물어보는데 반드시 이 넓이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한번 보면 가로가 10, 세로가 10분의 1이니까 10 곱하기 10분의 1 약분하면 1이 되죠. 자, 이렇게 구간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지금 확률 어떻게 생겼니? x가 3부터 7까지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부터 7 가로가 4고 세로가 10분의 1. 그래서 4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그래서 2분의 5분의 2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프는 반드시 px 여기 fx 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 fx는 반드시 위에서만 그려져야 돼. 그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리고 구간 여기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이 넓이가 이래야 된다. 보통 우리가 여기 직선 형태로 많이 주어지겠죠. 이런 넓이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 문제 보면서 한번 볼까? 페이지 54쪽, 55쪽, 54쪽에 4번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0부터 3까지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직선이죠, 직선. 그러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6분의 1, x에다 0 집어넣으면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 자, x에다 3 집어넣으면 3k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3 집어넣어 보면 3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함수가 되어 있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와 여기를 더하면 여기가 얼마여야 돼? 여기가 1이어야 돼. 근데 이게 무슨 모양이야? 사다리꼴이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아랫변 3k 플러스 6분의 1 이게 아랫변이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했더니 이게 1이 돼야 된대.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되겠지. 자, 2분의 1에 3k 2분의 3 이렇게 씁시다. 여기 3이 앞으로 와서 2분의 3에 3k 6분의 1 6분의 1 더하면 6분의 2고 약분하면 3분의 1은 1. 양변에 3분의 2를 곱하자. 3분의 2를 곱하면 3k 플러스 3분의 1은 3분의 2. 그러니까 역수가 곱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빼주면 3k는 3분의 1. 따라서 k는 얼마?
9분의 1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일단 K를 구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 물어봤지?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여기 1부터 3까지 이걸 물어봤습니다.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이 넓이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 K가 9분의 1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가 9분의 1이니까 fx는 9분의 1x 플러스 6분의 1인데 아까처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얼마야? 9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됐지? 여기가 9분의 3 플러스 6분의 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고 아까처럼 이제 넓이 구하면 되잖아. P의 x가 1부터 3까지 확률은 2분의 1 아랫변 9분의 3 더하기 6분의 1 윗변 9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높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2입니다. 그럼 2하고 2 이거 약분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9분의 4 이렇게 되고 얘는 얼마야? 3분의 1 그래서 9분의 4 더하기 9분의 3 9분의 7 뭐 계산은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야. 여러분들 또 다르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여기 전체 넓이가 1이라는 점과 두 번째 그 구간에서 넓이가 확률이 된다. 그것만 기억하자고. 자, 그 다음에 유제 4번을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0부터 3까지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 0부터 1까지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0이죠. 1 집어넣어보면 얼마야? 1 집어넣어보면 k입니다. k.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k로 쭉 달려가.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더해서 1이 되면 되는 거지. 일단 여기를 보자. 여기가 얼마냐면 1이고 여기가 k니까 2분의 1 k 더하기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2죠. 2 곱하기 k 2k 이게 얼마다? 1이다 이거야.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서 k 더하기 4k는 2니까 5k는 2 k는 얼마? 5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k가 5분의 2로 밝혀졌고 0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k가 뭐고 5분의 이게 5분의 2고 그러면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여기 이 넓이가 우리가 구하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P의 x가 0부터 2까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여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5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고 약분하면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5분의 3 우리가 구하는 답은 5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자, 표준 정규 분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좀 그렇지. 이거는 이거를 개념을 좀 많이 들어야 될 겁니다. 여하튼 표준 정규 분포 요거 Z를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Z를 표준화 시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표준화 시켜서 문제를 푸는데 정규 분포에 그냥 이것만 외우세요. 그러니까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그리고 항상 그림을 그리랬다. 0부터 Z까지 이렇게 확률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라고. 자,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M이 이거에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M이 얼마고 40이고 시그마가 얼마야? 6이 되었을 때 P의 X가 4분의 3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P의 Z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그래서 P의 Z가 얼마? 6분의 3 따라서 P의 Z는 2분의 1
2분의 1, 0.5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 주어져 있잖아. z가 0부터 0.5까지 여기까지 이 넓이가 얼마다? 0.1915 이렇게 되는데 나는 여기를 알고 싶대. 이 넓이를. 그럼 여기가 뭐니? 0.5잖아. 그러니까 0.5에다가 이거 더해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뭐라 그랬어? 이것보다 적은 확률, 이것보다 적은 확률,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 지금.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z 이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0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를 알려줬어. 그럼 나는 이거를 토대로 이 넓이를 봐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얼마 답은 0.691호.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봅시다. 정규분포 이거를 따른데 그러니까 m이 뭐다? m이 18이고 시그마가 2가 되는 그런데 p의 x가 뭐보다 2분의 1보다 클 확률. 그러면 p의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그래서 p의 z는 2분의 21에서 18을 빼면은 2분의 얼마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P의 Z가 1.5보다 클 확률.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0부터 1.5까지의 넓이가 나와 있어요. 이 넓이가 얼마다? 이 넓이가 0.4332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뭐를 알고 싶다? 이 넓이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5에서 이거 빼주면 되죠. 0.5에서 0.4332 이걸 빼주면 되겠지. 여기서 빌려주면 9, 9, 10이니까 8. 9에서 빼면은 6, 6, 0, 0.0068 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뭘로 주어져? 이게 정규분포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항분포로 주어집니다. 그럼 나는 이거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이항분포로 주어지면 평균이 뭐고 분산이 뭐고 그래서 이렇게 근사해서 풀자. 그러면 보자고. 6번. 이항분포 이렇게 주어졌을 때 x가 이거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EX 평균 M이죠. M은 어떻게 되지? 450 곱하기 3분의 2 약분 150이니까 300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분산 VX는 N P Q. 근데 여기까지가 300이니까 100이 되겠죠. 따라서 시그마 X는 10이 되고 시그마는 10. 그러니까 M은 300에 시그마는 10이 되는데 그러면 P에 이제 바꿔주면 되잖아. P에 290보다 크거나 같고 확률 305보다 적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P에 Z로 고쳐서 시그마 분의 X x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x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그러면 p의 z 빼면은 마이너스 10 분의 10 5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의 넓이를 구하자. 근데 0부터 0.5까지 알려줬어요. 0.1915. 근데 0부터 1까지는 알려줬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안 알려줬어. 그럼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넓이하고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0.3413. 그래서 둘이 더하면 그러면 그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0. 뭐가 돼? 답이 0.35328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6번 보자고. 다음 이거를 구해보라 이거죠. 이항분포 계산은 이걸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지? M은 시그마 EX죠. EX NP VX NPQ NPQ 근데 여기까지가 20이잖아. 그러니까 16 따라서 시그마는 4가 되겠죠. 루트 이거니까. 그래서 M은 20이고 시그마는 4가 돼서 자 요걸 구하래. 일단 P의 16X 24를 먼저 구합시다. 그럼 야는 어떻게 돼? P의 Z 시그마 4분의 16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4분의 24 마이너스 20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죠? P의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적을 확률. 근데 뭐를 알려줬어? 나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를 알고 싶은데 0부터 1까지 넓이를 알려줬다. 0.341로. 그럼 여기도 0.341이니까 0.341의 2배가 되겠죠. 2 곱하기 0.341 그래서 0.682 거기에다 뭐를 곱하라? 1000을 곱하라. 1000 곱하기 P의 요거 그러니까 1000 곱하기 하니까 682 그렇게 하면 되겠죠. 682가 답이 됩니다.